안녕하세요. 상큼한 월요일 아침 부동산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20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 매일경제 그리고 우리 동네 뉴스, 머니투데이 뉴스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분양가 상한제의 추억 13년 전에는 어땠나 보니, 한국경제 20년 1월 17일 15시 44분 뉴스이고요. 12.16 대책 직격탄, 서울 재건축 2주 연속 하락, 잠실주공 음마 하락. 한국경제 20년 1월 17일 14시 27분 뉴스. 제발 이번 주 내에 전세 계약 해달라. 북새통. 매일경제 20년 1월 17일 17시 50분 뉴스. 그리고 우리 동네 뉴스, 신림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240가구 들어선다. 머니투데이 20년 1월 17일 9시 50분 뉴스. 이렇게 4편의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요. 분양가 상한제 추억 13년 전엔 어땠나 보니, 한국경제 신문의 17일 뉴스입니다. 전농 7은 피했지만 답심리 16은 첫 적용, 조합원 분양가 가구당 6천만원 증가. 재개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 택지 분양 상한가제가 적용됐던 서울 답심리동 레미안 위브 답심리 10구역.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된 지 6년 만이다. 유예 기간인 4월 28일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와 불가능한 곳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13년 전 상한제가 처음 도입될 때는 어땠을까? 첫 도입 2007년엔 어떤 일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일반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보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은 고강도의 분양가를 통제받을수록 사업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유예 기간인 4월 말까지 입주자 공모를 내지 못하는 조합들이 상한제 대상이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려면 아직 철거를 마치지 못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의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일반 분양, 입주, 소유권 이전 고시, 조합 청산. 정비사업의 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07년이다. 당시엔 같은 해 11월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곳에 적용을 면제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상한제 여부가 엇갈리다 보니 같은 지역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전농 답심리 뉴타운의 전농 7구역 레미안 크레이시티와 답심리 16구역 답심리 레미안 위브가 대표적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 전농 7구역은 사업을 서둘러 상한제를 피한 반면 답심리 16구역은 간발의 차이로 피하지 못했다.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곳이 답심리 16구역이다. 입지와 사업 규모가 비슷했지만 조합원들의 수익성은 크게 엇갈렸다. 전농 7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새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당 기준 3억 6,7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답심리 16구역은 같은 면적 대비 4억 3,800만원으로 6천만원가량 높았다. 다만 조합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일반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받은 답심리 16구역이 조금 더 높았다. 전농 7구역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6,100만원을 책정했지만 답심리 16구역은 이보다 1,000만원가량 높은 4억 7,200만원을 산정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답심리 16구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공사비가 전농 7구역에 비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 전농 7구역 조합원들의 평균 감정가는 3.3제곱미터당 851만원이지만 답심리 16구역은 1,077만원이다. 공사비는 답심리 16구역이 3.3제곱미터당 397만원으로 전농 7구역에 비해 20만원가량 높다.
없었다. 결국 더 높은 원가를 투입하고도 분양 수입은 인근 단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A 공인중개사는 답심리 16구역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면 전농 7구역에 비해 가구당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부활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일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익을 따져 계산한다. 조합 입장에선 이들 원가를 올리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그러나 원가를 올리면 이와 연동되는 조합원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비례율, 종전자산평가액분의 종전자산평가액 빼기 총 사업비 곱하기 100. 후 자산평가액은 일반 분양 수입 플러스 조합원 분양 수입, 총 사업비는 공사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 종전 자산평가액은 토지 등 소유자에서 현금 청산한 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감정평가액. 정비사업은 통상 적정 개발 이익 비율인 비례율을 100% 기준으로 맞추고 사업계획을 세운다. 비례율이란 일반 분양과 조합 분양을 합친 수익금에서 총 사업비를 뺀 이를 모든 조합원들의 부동산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 수입이 떨어지거나 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의 건물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 공사비 등이 오히려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종전대로 맞추려면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 최근 일반 분양 시기를 준공 시점으로 미루는 후분양 방식을 선택하도록 조합도 늘고 있다. 상한제 분양가 상정 방식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상한제는 구역 내의 토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따졌지만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표준 공시지가를 토대로 계산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 만큼 후분양을 선택하면 분양 시점인 2, 3년 뒤 땅값을 일반 분양가에 변형할 수 있다는 게 조합들의 계산이다. 강남권에선 신천동, 미성 크로바와 잠실 진주가 이 같은 이유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반포동 신반포 15차는 조합총회에서 아예 후분양을 의결했다. 최근엔 강북에서도 처음으로 후분양을 확정지은 단지가 나왔다. 마포 일대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아현 2구역이다. 정부가 지난해 11.6 대책에서 아현 2구역을 겨냥해 마포에서 유일하게 아현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아현 2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의 자문한 결과 후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 가구당 2억 원가량의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향후 정책 변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현 2구역은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한제 영향이 덜한 편이라며 초, 중기 단계인 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거나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12.16 대책 직격탄, 서울 재건축 2주 연속 하락, 잠실 주공 음마 하락, 수도권 집값 비강남권 상승세 견인, 강남권 관망세 더 짙어져, 수원, 용인, 안양 등은 집값 상승세 뚜렷. 음마 아파트, 자료 한경 DB,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울 재건축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후속 대책을 시사하면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1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이 0.02%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0.11%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03%씩 올랐다. 송파구 재건축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됐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9월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주공아파트
주공단지가 강남에서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잠실 주공 5단지는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21억 3천만 원이 매매됐다. 하지만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9억 2천만 원까지 매물들이 가격이 밀려난 상태다. 음마아파트는 전용 77제곱미터, 작년 11월 20억 4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이후 호가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19억 5천만 원까지 나온 매물이 있지만 거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구로와 금천, 노원, 도봉 등 비강남권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구로가 0.25%, 강동이 0.18%, 노원이 0.18%, 금천이 0.15%, 도봉이 0.15%, 서대문구 0.15%, 마포가 0.14%, 양천이 0.12% 순으로 올랐다. 구로는 구로동 주공 1차와 9일 우성, 개봉동 3호, 신도림 대림 2차, 신도림동 대림 2차 등 500만에서 250만원 올랐다. 강동은 명일동 명일 4만, 암사동, 광나루 삼성, 둔촌동 둔총 푸르지오,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스 등이 1,000만원에서 4천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월계동 3호, 4차, 상계동 성계주공 5단지, 하계동 청솔 등이 500만원에서 3천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 0.1, 일산 0.04, 삼본 0.04, 분당 0.03, 중동 0.02, 평촌 0.01, 광교 0.01가 상승했다. 판교는 삼평동 보텔마을 1단지, 풍성 신미주와 판교 원마을 2단지, 1,500에서 2,500만원 올랐다. 일산은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백석동 일산 요진과 ECT, 일산동 후곡 8단지, 동신 후곡 9단지 LG, 롯데 등이 500에서 1,500만원 상승했다. 삼본은 삼본동 가야 5단지 주공 1차가 250에서 500만원 상승했다. 경기 인천은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 수원 0.11%, 안양 0.09%, 과천 0.07%, 성남 0.06%, 광명 0.05%, 의왕 0.05%, 남양주 0.04%, 화성 0.04% 등에서 뛰었다. 수원은 저평가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호소동 한진현대를 비롯해 메탄동 메탄주공 5단지, 망포동 LG 수원 자이 3 등 500에서 1,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안양은 매수세 기간이 이어지면서 석수동 아이파크와 코오롱 하늘채, 관양동 동편마을 3단지, 안양동 레미안 메가트리아 등 500에서 3천만원 올랐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신학기 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0% 올라 금주 매매 상승률 0.09%를 웃돌고 있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1%, 0.02% 상승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 분야별 뉴스에서 제발 이번 주 내에 전세계약 해달라 복세통, 매일경제 20년 1월 17일 뉴스입니다. 중개업소 전세계약 진풍경, 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오늘부터네요. 주말 내 계약서 써야 대출 가능, 중개업소의 세입자 전화세도, 전세 연장 안돼 월세살이 알판, 이사 매매 계획 안 맞아 발동동.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모 씨는 다음 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국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 9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박 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씨는 집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줄 테니 계약서만 주말 내에 작성해달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매물을 보여달라고 전달해놨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도 좋지만 정부의 느닷없는 대책에서 서민 개개인의 일상은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분통스러워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출 금지 후속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던 전세 수요자들, 9억 원 초과 집을 보유한 소유자들,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 모두 정부
정부 대책 이후 자금 마련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을 둘러싸고 실수요자들은 느닷없는 정책에 이사 계획이 틀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전에 전세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 수요자가 몰리는 바람에 17일 중개업소 전화통은 불이 났다. 서울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뉴스가 난 다음부터 부동산 전세 계약을 빨리 해달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집을 보기 위해 오후에 팀을 꾸려 전셋집을 보러 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의 10억 원가량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장인 이모 씨는 전세 대출 금지 후속 발표 이후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그는 오는 2월 매수한 집을 잔금을 치르고 자신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월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셈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이상 전세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 사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자신이 산 집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를 전제해야 할 판이다. 이 씨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집을 안 샀을 것이라고 했다. 12.16 피해 사례 규정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전세 대출 금지 사례 강남 요건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 규제도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 시에 대출 보증을 연장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액수가 증액되면서 신규 대출로 취급되면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목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올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세금 대출을 증액하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의 주택 매매 전세 수요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과천 청약을 위해 이사한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으로 실거주 2년 조건을 추진하자 날벼락을 맞았다며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15억 원 이상인 강남 마포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사람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사 계획을 잡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사를 가고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8번째 내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 무조건 정부 생각이 옳다. 정책만 발표하고 국민 보고 따르라니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우리 동네 신림동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신림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240가구 들어선다. 머니투데이 17일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서울시가 지난 16일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권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다.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일대 1499.8제곱미터 부지 총 240가구 규모이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돼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 다 읽어보았는데요. 좀 급하게 읽을 것 같죠? 네, 오늘 뉴스 듣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